옥탑방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헬로 반가. 정말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무더위에 건강히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요, 그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일주일짜리 집중 명상 훈련에 다녀왔어요. 무림의 고수들이 한 번씩 다 모여서 자신의 실력을 겨루고 또 연마하듯이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담소도 나누고 더 깊은 공부도 하는 집중 명상 프로그램 일주일짜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왠지 제가 기운이 좀 빵빵해진 것 같이 느끼시죠? 이 소중한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방학이 됐잖아요. 저는 방학이 되면 훨씬 바쁜 사람인데요. 많은 이제 교육연수원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각종 강의와 프로그램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하루에 6시간씩 많은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들과 함께 건강한 소통을 할 것인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루에 6시간씩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제 완전히 종아리가 전봇대만해졌습니다. 네. 그런 시간을 이제 바쁘게 진행하느라고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포웨이라고 하는 법인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제 회사가 아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의 꿈과 소망, 그리고 세상을 좀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이제 뜻을 모으고 모아서 제가 이제 대표를 맡아서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이 회사를 만들면 정말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교육 컨텐츠, 힐링 여행 사업, 그리고 기획, 홍보, 마케팅 분야,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문화예술 파트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이제 진짜 시크릿 법칙에 대해서 창조의 마술이라고 저는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더욱 반가운 그런 기분으로 오늘 공부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매우 중요한 확언입니다. 여러분, 문은식의 행복명상을 들으면 앞부분에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저러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십시오. 호흡도 좀 부드럽고 깊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명상의 대체적인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확언입니다. 이 확언은 명상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제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창조의 마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은식의 행복명상도 대부분 확언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언이란 도대체 뭘까요? 확언? 확실한 말? 아니면 확인하는 말? 아니면 확정적인 말? 네, 다 맞습니다. 다 맞고요. 확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을 따라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확언은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는 말. 네.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몇 분은 그냥 마음속으로 하셨어요? 네. 마음속으로 하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입 밖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확언은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는 언어예요. 누구에게 선포할까요? 내 잠재의식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온 우주에 선포하는 그런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확언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또 자신을 성장시키고 하는 시크릿의 마술, 또 창조의 마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의 실체가 뭘까? 생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좀 생각하다 보면 이런 진실을 알게 됩니다. 생각은 곧 언어라는 거. 여러분, 언어 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이미지나 장면을 떠올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고 할 때 그 대부분의 내용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움직이는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의 내용이 다 언어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또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이게 결국 인생을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인 대로 내가 이제 그 결과물과 과실들을 얻고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 많은 사람들이 언어의 위력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덜어 알고 계실 텐데요. 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보면 예를 들면 똑같은 물에 한쪽 물에는 아주 칭찬을 해줬어요. 세상에 너는 어쩜 이렇게 물이 맑아. 정말 아름답구나. 수정처럼 정말 고귀한 물이야. 고마워. 소중해. 이렇게 칭찬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쪽 물에는 넌 왜 이렇게 생겨먹었어? 정말 더러운 물이로구나. 아유 못 봐주겠네. 꼴값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물에게 꾸중을 하고 핀잔을 주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의 결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촬영해 봤잖아요. 칭찬하는 언어, 아름다운 말을 해준 물은 정말 아름다운 그 육각형 모양의 결정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하고 핀잔 주고 나쁜 언어를 계속 들려줬던 물은 그 결정 분자들이 다 깨져갖고 엉망진창 바가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런 실험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밥을 딱 놓고 한쪽 밥에는 정말 아름답다.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열량과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소중한 밥이야. 이렇게 이제 아름답고 또 칭찬하는 언어를 계속 해줬단 말이에요. 한쪽 밥은 넌 왜 이렇게 생겨먹었어? 네가 밥이야 볼이야. 네 정체를 좀 정확히 밝혀. 이거 정말 어디서 싸구려 정부미가 와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너를 먹은들 힘이 나겠냐?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고 욕을 해주고 험악한 말을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아름다운 언어 그리고 좋은 말을 해준 밥은 노리시림한 누리끼리한 인간에게 이로운 그런 아름다운 곰팡이가 피었다고 하죠. 근데 욕을 하고 험악한 말을 한 밥은 그냥 썩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언어 자체가 엄청난 기운, 에너지, 파워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정도의 놀라운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이제 자그마한 사찰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찰이 정갈하고 아름답게 가꿔져 있는지 정말 놀랬거든요. 그런데 더 감탄한 것은 그 언어 표현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찰에 가면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런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출입 금지. 사찰만 그런 표지판이 있는 건 아니죠. 문화재라든지 공원 같은 데도 출입 금지 이렇게 이제 4글자로 시뻘겋게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찰은요, 출입 금지라는 푯말이 단 한 군데도 붙어 있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푯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대의 발길 돌리는 곳. 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출입 금지, 이 말의 뉘앙스하고 에너지하고 그대의 발길 돌리는 곳, 의미하는 것은 같거든요. 그런데 기운이 다르죠. 그 사찰은 정말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정말 수준이 높은 그런 스님들께서 정말 인간의 영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가꾸고 계시는구나. 저는 굉장히 감탄했고 감동받았어요. 출입 금지라고 써붙여야 할 곳에 그대 발길 돌리는 곳, 그대 발길 멈추는 곳,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광경이었거든요. 언어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폭하기 과정 중에서 확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확언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 확언이 증폭하기 과정에서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확언을 실제로 만들어야죠.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확언도 물론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지와 삶에 맞게 자신의 확언을 명상하고 되뇌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확언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언을 만들 때 첫 번째 원칙, 최대한 간결하게. 네. 여러분, 확언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확언을 이제 쓴다고 썼는데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데 그래서 빌딩을 짓고 조물주보다 위대하다는 건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확언이 너저분하면서 길어요. 그러면 잠재의식과 우주가 이럽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냐? 지금 메들리 하는 거야? 아니면 무슨 뭐 혼자 판소리 사설 읊는 거야? 이래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언은 최대한 문장이 짧고 그리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확언을 만들 때의 원칙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심플하면서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 말하고 내 수입은 매월 20%씩 상승합니다. 어떤 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주가 볼 때, 아, 우주시여, 나의 잠재의식이시여, 나는요 부자가 될 거거든요. 이런 얘기나 요청하고, 우주시여, 나의 잠재의식이시여, 나는 매월 수입이 20%씩 상승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주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이라면 어떤 확언을 더 그래, 아이고 요거 이뤄줘야 되겠네, 아이고 요거 정말 중요한 확언이네 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이처럼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막연한 확언보다는 나는 매월 수입이 20%씩 상승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확언을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은요, 확언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 확언은 생각을 지배하고 특히 이제 잠재의식에 스며들었을 때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쓰는 것은 당연하죠. 예를 들면요, 나는 부자입니다. 이런 것보다 나는 정말 행복한 부자입니다. 어떤 게 더 긍정적으로 느껴지세요? 당연히 나는 정말 행복한 부자입니다. 이게 훨씬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언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바라는 것을 서술하기보다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한 느낌으로 다가오는지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단어나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요, 확언을 작성하거나 확언의 문장을 쓸 때는 최대한 완성형 문장으로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부자가 될 겁니다. 아마도요? 네. 이런 것은 확언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부자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우주에게 선언하는 것이 확언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형 문장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뇌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딱히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일도 내가 지금 느낀다면 그걸 현재처럼 받아들이는 거고요. 미래의 일도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엔가는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는 부자가 되어 갈 겁니다. 아마도요. 이런 문장은 확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자입니다. 나는 이미 위대한 성공자입니다. 나는 벌써 행복의 파도 속에 윈드서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다고 강렬하게 그리고 완성형 문장으로 작성하라는 거죠. 자, 확언을 만들 때 확언의 문장을 작성할 때의 4가지 원칙,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최대한 명확하게, 최대한 긍정적인 언어로, 최대한 완성형 문장으로 쓰라! 네, 이게 확언을 만들 때의 4가지 철칙, 원칙입니다. 이제 이런 원칙 하에서 이제 확언의 문장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확언에 있어서 주어는 항상 나는이에요. 나는이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금 현재의 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무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나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이라는 주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언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배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확언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배치하면 그게 효과가 별로 극대화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확언을 배치하고 그것을 되뇌이거나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해서 들을 때 훨씬 잠재의식과 우주에 잘 스며듭니다. 그리고 잠재의식과 우주에 잘 스며든 그런 확언은 이게 이제 시절 인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상황과 처지에 맞게 그것이 이제 꽃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확언을 배치해야 좋으냐? 짜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확언을 우리가 쓸 때 또는 첫 번째 확언을 되뇌일 때는 반드시 우주와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장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됐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확언 이전에 그 부라는 것이 나와 우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 본원의 가치 이런 것을 항상 먼저 제시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확언은 반드시 우주와 나하고의 관계를 설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언인 경우에 나는 온 우주의 풍요로움과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주와 나하고의 본질 또는 우주와 나하고의 근원적 관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은식의 행복명상을 들으시면 초기에 이런 확언이 나옵니다. 나는 온 우주의 풍요로움과 하나입니다. 와 같이 우주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설정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처음에 문은식의 행복명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확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확언은 반드시 우주와 나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배치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요. 두 번째 확언은 나의 가능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예로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예시로 나는 온 우주의 풍요로움과 하나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가능성에 대한 선포가 두 번째 문장으로 옵니다. 이게 이제 우주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설정을 했으면 그러면 이 우주하고의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가능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이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확언은 항상 나의 가능성을 선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런 문장으로 배치해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확언은 그 상태,
내 가능성이 드러나고 꽃피고 열매 맺어가지고 그러한 결실들을 내가 누리고 즐기고 나누고 그런 결과를 이제 확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예시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은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나는 매월 20%씩 늘어나는 수입에 정말 만족하고 즐겁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에 대한 내용. 내가 그 상태, 상황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상황을 이제 서술하는 거죠. 여러분, 학원 배치 순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잠재의식이 또는 우주가 너의 학원이 얼마나 진리적인가를 판단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매우 소중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원은 반드시 우주와 나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라. 두 번째 학원은 나의 가능성을 선포하라. 또 세 번째 학원은 그 상태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태를 내가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내용을 쓰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장님 알 듯 말 듯해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면 제가 이제 다시 예를 들면 금연을 하고 싶어요. 금연하는 내용을 이 세 가지 원칙에 맞게 한번 확언을 정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확언을 처음에 배치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처음에는 본질에 대해서, 특히 우주하고 나하고의 관계 또는 내가 나하고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금연을 하고 싶을 때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확언을 초반에 배치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이 야, 너 맨날 그렇게 생각했잖아. 너는 무슨 리바이벌이 생활화됐냐? 왜 이렇게 무한반복하는 거야? 그런 생각은 좀 스킵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이제 확언을 작성을 합니다. 나는 내가 결심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우주하고 나하고의 관계 설정이 되기도 하고 내가 나하고의 관계를 우선 설정해 주는 거죠. 금연을 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먼저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내가 결심한 것을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자기가 창조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별을 만들고 싶으면 별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싶으면 태양을 만들고, 은하수를 만들고 싶으면 은하수를 만들고, 그게 우주의 본래 가지고 있는, 우주가 본래 지니고 있는 위대한 힘과 에너지잖아요. 그런 힘과 에너지가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설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결심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곧 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주하고 나하고의 관계 설정뿐만 아니라 내가 나하고의 관계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확언은 이렇게 하죠. 나는 담배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자신 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 해 하는 것은 자꾸 담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담배에 집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과 잠재의식이. 그런데 여기서 집중하는 것은 담배가 아닙니다. 담배에서 벗어나서 담배의 구속과 속박으로 내가 자유로워져 가지고 더 건강하고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확언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확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을 때 나는 어떤 즐거움과 어떤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문장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나는 금연에 성공한 내 자신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언을 구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결심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확언. 나는 담배를 벗어나 더 건강하고 자신 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확언 문장. 또 세 번째는요. 나는 금연에 성공한 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세 번째 문장이라고 했어요.
확언은 이렇게 세 가지 패턴, 세 가지 단락, 또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문장을 딱 완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녹음하는 겁니다.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잖아요. 녹음을 하는데 한 문장을 7개씩. 첫 번째 문장 7번, 두 번째 문장 7번, 세 번째 문장 7번. 여러분 한 단어나 한 문장을 7번 정도 암송하거나 들으면 뇌에서 그것과 관련된 신경세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7번이라는 것은 인도에서는 원래 이 7이라는 것을 우주 변화의 기본 단위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인 겁니다. 이 7이라는 게 그 우주 변화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럭키 세븐, 행운이라는 거예요. 우주 변화와 내가 흐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문장을 7번 정도 녹음해서 들으면 나의 뇌에서 그것과 관련된 새로운 신경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뇌가 변한다는 뜻이죠. 뇌가 변하면서 잠재의식에 그것이 스며들고 잠재의식에 스며들면 그게 우주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내 삶이 확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실제 생활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소장님 그렇게 영업비밀 다 털어주시면 소장님은 손가락 빠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손가락 빨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면 그냥 모든 것을 저는 탈탈 털어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업 노하우를 앞으로도 더 기꺼이 얼마든지 공유하고 나눌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증폭하기 과정에서 감정을 증폭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긍정 감정, 감사, 기쁨, 평온, 흥미, 희망, 자부심, 재미, 영감, 경이로움, 사랑 이런 10가지 대표 감정 또 이 10가지 대표 감정이 아니더라도 즐겁고 행복한 좋은 감정이면 얼마든지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 감정 자체에 몰입하고 그 감정을 느끼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행복해라 이러면 나의 에너지가 무한대로 확장해 가고 그리고 커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확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예요. 이게 이제 고수의 한방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좋은 감정을 키운 다음에 거기에 나는 우주의 풍요로움과 하나입니다 하는 것처럼 그때 확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언의 효과가 100만 배 커집니다. 일단 좋은 감정을 느끼고 좋은 감정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나의 에너지가 상승했잖아요. 거기에 확언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죠. 확언의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들레 홀씨 아니면 예쁜 뭐 데이지 꽃이나 아니면 뭐 꽃잔디 아니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 있잖아요. 저는 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온 들판에 꽃씨를 뿌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꽃씨를 이 사람은 어떻게 뿌리냐면 이제 자기 힘으로만 그러면 이 꽃씨를 뿌릴 수 있는 반경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아무리 그냥 뭐 야구 투수 선수의 힘으로 꽃씨를 날린다 해도 그 꽃씨를 내가 퍼뜨릴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요, 슉 하고 그냥 시원한 바람이 슉 부는 거예요. 그때 그 바람결에 꽃씨를 탁 뿌리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 꽃씨를 뿌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그 꽃씨가 바람을 통해서 바람을 타고 온 들판에 퍼져나가잖아요. 감정을 키우는 것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확언은 꽃이에요.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바람이 또 높게 또 멀리 불면 멀리 불수록 나의 꽃씨를 그만큼 온 들판 저 지구 끝까지도 날려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감정, 긍정 감정을 키우는 것은 바람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언은 거기에 꽃씨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토, 나의 이 광활한 국토, 나만의 왕국에 나의 꿈의 꽃이, 나의 소망의 꽃이, 나의 창조의 꽃이, 나의 목표의 꽃이, 나의 비전의 꽃이들이 이 영토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영토의 영주가 되어서 아니면 그 나만의 제국의 정말 황제가 되어가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결실들로 나의 영토, 나의 제국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원리가 매우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감정을 증폭할 때 또 감정이 그렇게 상승할 때 확언을 하는 것이 바람 부는 날 아름다운 꽃씨를 바람결에 날리는 것과 똑같구나. 그래서 이 감정과 확언과의 관계 그리고 감정이 상승할 때 확언을 되뇌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종합적인 전체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낌과 또 확언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확언을 만들어갈 때는 어떤 원칙하에서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창조의 마술은 당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